KBS 58분 날씨. 입추절기를 하루 앞두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또 어제부터 이 폭염 속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아주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충남 서산과 강원 태백을 비롯한 산지, 경북 일부와 산지,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찬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경기 동부와 강원, 경상권 일부에 최고 80mm 이상의 거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입추인 내일도 경기 내륙을 비롯한 강원과 충청 이남, 제주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소나기도 5에서 40mm가량 예상됩니다. 모레 목요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 예보 있고요. 남부와 제주는 또 목요일도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30도에서 35도 분포로 서울과 강릉 오늘 33도까지 오르면서 세종시와 같은 기온 쭉 이어지겠고요. 오늘 대구와 광주, 제주 34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16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새 또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뉴스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송입니다. 뉴스 중계탑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이 급 반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밤새 뉴욕과 유럽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피해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반드시 따로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기록적으로 큰 폭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서 오전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어제의 충격을 딛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4% 넘게 오른 2544.15입니다. 오전 한때 2580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등락을 거치며 현재는 2500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5.1% 올랐고 현대차는 6%, 기아는 7.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스닥은 어제보다 6.05% 오른 733.07입니다. 하루 만에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장 직후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쯤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한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가 출렁이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주가 반등에 대해 시장에서는 과도한 공포심에 경직됐던 시장이 일부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미국의 경제지표 추가 발표와 엔화 자금 움직임, 중동 불안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등 경제금융수장 4명은 오늘 오전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높은 경계감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어제 사상 최대 낙폭으로 하락한 이후
오늘 오전에는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10.75% 오른 34,839를 나타냈습니다. 주가 급 반등에 따라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장이었죠. 밤사이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도 3.43%나 폭락한 채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폭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3% 안팎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2%대 하락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증시 폭락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과 JP모건 등은 연준이 다음 달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이번 주식 투매 행렬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처럼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락은 아닌 만큼 이번 투매 행렬이 어느 선에서 진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부상에 대한 협회 대응에 실망감이 컸다고 밝히고 대표팀에 계속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 안세영은 김학균 감독, 로니 코치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유의 세리머니를 설명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언급했는데 안세영은 7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서름, 환호 등이 다 섞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외신 기자들이 참여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당한 무릎 부상과 이후 과정에서 협회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처음에 오진이 있었던 순간부터 저는 계속 참고 경기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 협회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나서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려고 해도 협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남미의 복병 브라질을 3대1로 물리치고 파리올림픽 단체전 8강에 진출했습니다. 신유빈과 이은혜, 전지희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오늘 밤 10시 스웨덴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 단체전 8강 진출을 노립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현은 준결승전에 나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팀원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일반 상품의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팀원 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 환불 처리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피쥐사,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역시 이번 주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긴급 유동성 지원 외에도 금리 인하와 업체당 한도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커머스 규제의 허점으로 드러난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오늘 당정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어제 오늘 주식시장의 급락과 또 반등이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이 협상에 빨리 착수하자고 한 건 뭐 때문인가요?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 등 일정 금액 이상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걸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정부와 여당도 폐지를 추진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니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5개월 후면 시행될 예정이라 시간이 없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닌데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을 당분간 미루고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우니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킨 거라며 이에 반대하는 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이 어려우니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부터 시행하라는 겁니다. 국회 과방위가 오는 9일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요. 야당 위원들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방문해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2인 체제 전체 회의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자료를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른바 방송사법이 여러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이 올라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선 방송사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제의 요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제의 요구안을 제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거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법안이 또 있습니까? 네, 윤종균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고 여기서 부결돼 폐기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이 반복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인력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첫 대상자들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특화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일정 수준 가능합니다.
지난 1일까지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422곳입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들은 오늘까지 모바일 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 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구거나 임신부일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이 고려됩니다. 비용은 시간당 13,700원꼴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이용한다면 월 119만 원가량이 듭니다. 고용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가정의 상황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아이 돌봄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이 포함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민원 창구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등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 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습니다. 외신들은 군 기지 안으로 로켓이 떨어져 미국 측 인원 최소 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로켓 발사 주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긴박한 중동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란 선제 타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자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등과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도 전 국방장관을 이란에 보냈는데 확전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는 7일 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들의 협의체인 이슬람협력기구 OIC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요르단은 자국 영공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보복 공격 시 항로를 긴급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 연료 확보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김진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강화군이 화계산 모노레일 사업 민간 사업자에게 5억 원 넘는 군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 사업관리 부실로 3억 원 넘는 사업 정상금을 위탁 운영사에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11개 지자체에서 2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토대로 재고 밀어내기를 해왔던 중국의 제조품 재고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공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해 재고율이 1%대로 떨어졌는데 지난달 기준 완제품 재고율은 다시 4.67%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압록강 홍수로 하류 지역 여러 곳의 제방이 무너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신의주 정수장이 침수됐을 수도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수장이 침수됐다면 식수 부족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경찰은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쿠팡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드러나고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반면 공익 제보자들의 집에는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일부 노동자가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6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강제 약값 인하 처분이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 금액을 정하는 사실상 경제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위암 발생 위험이 진단 후 10년 동안 약 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등 공동 연구팀이 12개의 연구를 종합해 아시아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한 결과 당뇨 진단 후 첫 10년 동안 위암 발생 위험이 당뇨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4.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의 어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 선수가 지난 6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했던 인터뷰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선수는 자신의 부상과 관련해서 온전히 나을 수 없는 상태고 정신력으로 버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라며 올림픽이 끝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어제 발언이 그때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배드민턴협회는 안 선수와 조속히 면담하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같은 부분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 중계탑 여기서 마칩니다. 김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